유하 도시전설 해체센터 2챕터 후방안부터. 아이고 니드 썸띵드 슈하 어서와라요. 캬 이 시간에 1군이다 1군이야. 유령의 본가치고는 평범하네. 뭐 부모랑 자식은 별개니까. 혼자가 쌓여있어. 이미진 씨의 짐을 받아서 그대로 여기 둔 걸까? 윗폐장이 있네. 문은 닫혀있구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열면 안 되겠지. 각경까지 써보고 그 다음에 인물들이랑 말 걸자. 이건 아버님의 그림자일까? 왠지 쓸쓸해 보여. 하긴 그럴 만도 딸이 저렇게 됐네. 실례합니다. 도시전설 해체센터에서 왔어요. 잠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제 딸에 대해서 말이죠. 내 묵던 빌라에 유령이 나온다는 건 아세요? 유령이요? 저희는 도시전설을 조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빌라에서 나오는 유령이 따님이 아닌가 해서 조사 중이고요. 저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놀라셨겠지만 근데 좀 미리 알려라도 주고 오지. 이거 아빠 입장에서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아빠 PTSD 오겠어. 그렇군요.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아니요. 내일 와가지고 카페에 있게 하겠습니다요. 나 내일 쉴까 했는데 내일도 와야겠네. 어쨌든 또 아버님은 이런 아직 제 이름도 말씀드리지 않았군요. 저는 이두남이라고 합니다. 지나간 줄?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일 와가지고 딱 읽어드릴게요. 이두남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질문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그 빌라에 가면 저도 딸아이의 유령을 만날 수 있나요? 근데 뭔가 이 딸도 소문이 이렇게 나서 그렇지 억울한 사연이 있을 것 같아. 만나고 싶으세요? 염치 없지만 그런 사건을 저질렀다고 해도 제게는 소중한 딸이니까요. 하님을 많이 아끼셨군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 딸이 이런 소문에 휘말렸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정말 약간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겠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떡해. 약간 같이 힘내보자 할 것 같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어쩔 수 없어.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긴 했어도 그게 사실이긴 한가 봐요. 제 자식이니까요. 이상한가요? 가족이라도 품어줘야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아들놈이면 한 대 지어먹는다고? 그걸 딸이면요. 개웃기네. 옆집 아주머니는 무정한 사람이라고 말했었는데 딸을 사랑하는 아버지. 이게 진짜 뭔가 아빠들은 딸이랑 친한가 봐. 저희 아버지도 산책이라도 하고 있으면은 진짜 맨날 저 계속 전화오고 가끔은 그래서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산책하거나 어디 밤늦게 나가서 노는 거를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야. 딸이면 품어준다고? 아들 딸말 멈췄어. 꾸루밍들의 의견은 저의 의견과는 관계없다는 점. 저의 의견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딸바보는 인정이라. 그렇게 되나봐요. 뭔가 아빠들이 딸이랑 더 친한 것 같아. 그런데 이미진 씨 어머님은 제 아내요. 제 아내는 딸이 죽자 깊은 시리에 빠졌었죠. 그러다 스트레스 탓인지 금장에 걸렸고 딸이 죽은 지 몇 개월 되지 않아 딸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머 어떡해.
그랬군요. 죄송해요. 힘든 과거를 들춰서. 부인을 닮았을 거니 좋아할 수밖에 진짜? 아니 근데 여러분들 부인 딸 낳았어. 딸 낳았는데 부인 안 닮고 님들 닮은 거예요. 그럼 어떡해? 님들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콩 심은데 콩 나고 콩콩 팥팥 해가지고 님들이랑 아 젖됐노. 그려. 아 납득. 오케이. 대답하기 어려우시겠지만 미진씨와 그때 사건에 대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 딸은 원체 활기차고 명랑한 데다 대학 시절에도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사회에 나가서도 잘 헤쳐나갈 줄 알았습니다만 타고난 성실함이 오히려 독이 됐을까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더군요. 선생님을 닮기를 전선님이 가오를 부탁드리겠습니다요. 그래도 설마 상대 남자를 찌르고 자살까지 할 거라고. 아마 우울증을 알아서 그랬겠죠. 그게 아니고선 걔가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어요. 상대 남자가 참 망나니였다고 들었어요. 신문이나 주간지는 기사로 함부로 쓰니까요. 그 남성분은 제 딸이 걱정돼서 왔었을 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네, 비슷한 경험이요. 네, 직장의 젊은 사원이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서 출근을 오래 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걱정돼서 제가 직접 집까지 찾아간 적이 있었죠. 둘이 직장 동료였나? 죄송해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빌라에서 두문불출한 제 딸을 걱정한 직장 상사분이 딸 아이를 살펴보러 와줬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직장 동료가 얘가 잘 있는지가 걱정돼서 얘네 집에 찾아갔는데 둘이 사귀던 사이였고 막 남자 갑자기 불륜남 만들어버린 거 아니야? 죄송합니다. 역시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제 딸은 꿈이었던 광고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만 저도 옛날에 광고회사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잘 안 됐죠. 원하던 부서에는 들어가지 못했는데 발령받은 곳이 하필 직장 내 갑질이 횡행하는 부서였나 봅니다. 결국 제 딸도 입사한 지 몇 달 안 돼 우울증에 걸려 빌라에서 두문불출했었죠. 그래서 딸의 걱정을 염려한 직장 상사가 빌라에 잠시 방문했는데 헐, 제 딸은 직장에 복귀하라고 강요하러 온 줄 알고 손에 든 가위로 상사를 찔렀고 그 후에 딸아이도 스스로 목을 찔러 자살했어요. 칼이 아니라 가위였나 보네? 남자를 죽이고 본인도 죽였다는 대목은 비슷한데 혹시 동거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웠다던가 그런 일은 없었나요? 바람을 피워요? 죄송해요. 잠시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이거 제 생각에는 그렇게 갔는데 바람핀 거 아니고 그냥 기자가 오해해서 그렇게 기사 쓴 듯. 이미진 씨 아버지는 딸이 사망한으로 많이 힘들었나봐. 내가 빌라에서 유령이 나온다 하니까 뭐라고 말했더라. 만나고 싶다. 딸이 많이 그립겠지.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에게 들은 얘기랑은 많이 다르네. 이준호, 소문의 유령, 이미진 씨의 아버지, 아내까지 여의고 혼자 살고 있으며 늘 딸을 그리워하며 다시 만나고 싶어한다. 나 같아도 만나고 싶을 것 같아. 또 제리랑 대화를 했어야 됐나? 어땠어? 무슨 얘기 들었는데? 데스미씨
지금까지 들은 얘기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야? 광고회사? 직장 내 갑질? 상사? 네. 설마 집을 잘못 찾아왔나?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빌라 주소를 확인해줄래? 네, 확인하고 올게. 설마 완전 다른 거 아니야? 아,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따님이 살았던 빌라의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주소가 매화동 123 매목 연립 104호입니다. 네? 낡고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빌라죠. 역시 그렇군요.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매목동의 빌라. 역시 이미진 씨는 매목동의 빌라에 살았던 게 맞아요. 그래, 나도 확인했는데 유령이 나온 빌라는 틀림없이 매화연립 104호야. 매화연립? 일단 이미진에 관한 정보를 더 모아서 확인해보자. 이미진 씨 정보를 더 모을게. 따님에 대하여. 저기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될진 모르겠지만 혹시 괜찮으면 따님의 유품을 잠시 볼 수 있을까요? 제 딸의 유품이요. 빌라에 있던 물건은 피가 많이 묻어서 대부분 처분했습니다. 그나마 가지고 돌아온 물건은 옆방의 상자 안에 있어요. 고맙습니다. 아, 여기 옆방이었어. 혹시 따님의 위폐장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따님의 사진이 있으면 보고 싶은데요. 네, 얼마든지 열어보고 둘러보셔도 됩니다. 사진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괴로워져서 평소엔 닫아두거든요. 말했던 상자가 이건가? 빌라 주소도 적혀있네. 이게 맞는 것 같아. 매화동 123 매목 연립 104호. 네? 아까도 들었지만 부리가 바뀌었나? 뭔가 위화감이 있어. 일단 사진 찍어서 좀. 나도 헷갈려. 매화동 104호 아닌가? 안에는 옷이네? 청바지, 티셔츠, 보이션 20대 패션이네. 빌라에서 본 유령은 흰 원피스 차림이었는데 그 이미지와는 전혀 달라. 그러게요. 그 여자는 장발이었는데. 으차, 사진 액자가 2개. 50대쯤 돼 보이는 여성 이미진 씨 어머니구나. 그럼 이쪽이 이미진 씨? 쇼컷머리에 활발한 젊은 여자 모습인데 유령의 이미지와는 완전히 딴판이네. 왜지? 이 사람이 이미진 씨가 맞을 텐데. 아니면 이미진 잠적했나? 누가 이미진 명의를 도용했나? 유령의 이름은 이미진이고 이미진이라는 사람이 실제로는 있지만 지금은 사망했어. 그리고 이미진 씨의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머릿속이 점점 혼란스러운 건 왜일까? 분명 공통점이 있는데 전혀 다른 점도 많아. 참 이상하죠. 하지만 그럴수록 조사로 수집한 사실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미진이라는 인물은 소문의 유령과 특징이 같았나요? 머리 모양, 옷, 성격 등등 어떤 정보가 모였죠? 이번에 모은 정보는 앞선 정보들과 맞는 게 하나도 없었어. 기존의 전제를 완전히 뒤집는 정보들 뿐인데 그렇다면 이미지는 매화연립의 유령과 다른 인물일지요. 이미지는 매화연립의 유령과 다른 인물일지도. 그럼 설마 그럼 우리가 여태 조사했던 거 뭐지? 매화연립에 출몰하는 유령은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근데 왜 여기 있지? 안 열어본다면서요?
모든 게 수상해. 어땠어? 무슨 얘기 들었는데? 요품도 봤는데 20대가 즐겨 입을 만한 보이시한 의류가 많았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이미지는 이미지나 유령의 이미지와는 많이 다르네. 이미지는 사진은 없었니? 사진이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봐. 고인의 사진도 봤는데 쇼컷머리의 여자였어요. 긴 머리의 유령과는 이미지가 전혀 달라. 하지만 그 사진 속 여자가 틀림없는 이미지시란 말이지. 맞아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스민씨, 도무지 갈피가 안 잡혀요. 여기 오면 유령의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건의 진상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에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지?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저는 블러디 메리일게. 에? 뭐야, 진짜야? 해체를 한다고요? 이런 상태에서요? 벌써 끝이야? 안녕하세요. 여전히 혼란스러운가 보군요, 한비씨. 센터장님 역시 제 능력으로는 안 되나봐요. 이미진 씨에 대해서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원래 알던 정보와 너무 달라서 유령의 정체가 뭔지 점점 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쫓는 건 유령이니까 갑자기 호련히 사라지기도 하겠죠. 심지어 블러디메리, 거울 속의 유령이라면 더더욱. 조작된 괴현상이었다면 일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어지럽게 뒤섞인 정보와 혼돈이야말로 도시전설의 묘미죠. 잡담이 길다 같죠? 차씨, 우리 그렇게 가까운 사이 아니잖아요. 우선은 거울 속 유령의 정체부터 밝혀보도록 할까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게 가능한가요? 참, 그 전에 제스민에게 말을 좀 전해주시겠어요? 어떤 말을? 그니까 차씨 나랑 친해? 나 쉬운 여자 아니야? 응. 설마 그렇겠어? 이 사람을 내가 왜 조사해야 되는데? 센터장님의 뜻이에요. 이유는 잘 모르겠고. 진짜 일을 시킬 거면 제대로 설명이나 해주던가. 뭐 아무튼 조사는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잘 부탁드립니다. 옥사라씨, 이 사람을 조사하면 뭘 알게 될까? 한비씨,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도록 하죠. 파헤쳐드리죠. 오픈업! 자, 해체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사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 만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중요한 요소?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괴기 현상에서 조건의 조합은 의외로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번 의뢰는 송리수 씨의 영상에 유령이 찍히면서 시작됐습니다만, 그럼 유령은 왜 이 영상이 찍혔을까요? 그건 송리수 씨가 강령의식을 했기 때문 아닌가요? 그 정도 대답으로 부족합니다. 한 발 더 들어갈 필요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는 건가요? 네, 이 대목의 핵심 포인트이기도 하니까요. 자, 한비씨. 소문의 유령은 왜 송이수 씨 영상에 찍히게 됐을까요? 뭐지? 거울 앞에 서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여자의 이름을 불러서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메리... 이렇게 3번 불렀어요. 그게 블러디 메리를 부르는 방법이니까요. 송희수 씨는 영상을 찍을 때 방대치 이름을 불렀었죠. 누군? 여자 이름을 3번 부르는 것. 그게 바로 이 소환에 성공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아니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팔 아니에요? 팔 다리. 진짜 귀엽다. 그럼 이제 소환된 존재에 대해서 확인해볼까요? 이번에 의뢰에서 우리가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유령에 대해서 말입니다. 자, 한기씨. 송혜수씨가 임대한 104호의 이전 세입자이자 경기인 식칼을 남긴 채 지금도 여러분 주위에서 목격되는 여자 유령. 이번 조사 대상인 여자 유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긴 머리와 원피스. 교제하던 남자가 바람을 피우자 동반 자살했다는 것도 조사를 통해 알아냈어요. 전환이 그레이트. 정확하게 기억해냈군요. 빌라에 떠도는 유령 소문, 옆집 아주머니 이야기, SNS에서 본 여성의 얼굴. 이러한 정보들이 모두 그녀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이미진 씨의 아버지 이야기, 사진 모두 다른데도 지금까지 이 여성은 이미진 씨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미진 씨가 두 명이기라도 한 걸까요? 짧은 머리 이미진, 아니면 긴 머리 이미진. 누가 진짜 이미진일까요? 근데 붙임머리 했을 수도 있어. 오전에 반갑습니다. 여기 캣톨리님. 아, 캣타 어서 오십시오. 사실 붙임머리 하면은 뭐 하루 만에 머리 길러오는 것도 싹가능이긴 하죠.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유령의 롤킨 서문도 조사에 혼란을 초래하는 정보 중 하나였죠. 예. 분명 104호에 사는 머리가 길고 흰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을 쫓고 있었는데 결국 조사 끝에 다다른 건 짧은 머리에 보이시한 여성이었으니까요. 피수자요?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 누가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의 특징이 확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조사가 이렇게 혼란에 빠진 데엔 원인이 있었습니다. 두 사건이 혼동된 원인을 제공한 비슷한 조건과 비슷한 정보. 자, 한비씨. 다른 두 사건이 한 지점에서 꼬이게 된 원인은 대체 뭘까요? 아니야, 공통된 흉기 아니거든요? 이거지. 하긴. 이거 근데 주소 똑같은 거 맞아요? 나 헷갈려. 혹시 집을 잘못 찾아왔나 싶어서 주소를 확인했거든요. 그땐 빌라가 공원 근처에 있다는 것과 비슷한 건물 이름 때문에 같은 빌라라고 생각했는데 맞다. 이미진 씨가 살았던 곳은 매화동 123, 매목 연립 104호. 송희수 씨가 빌린 건 내가 그랬잖아. 이거 두 개 바뀐 것 같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 두 개 바뀐 것 같다고. 이 새끼 이거 처음부터 수상했어 이거. 떡밥들이 보여? 이게 2회차 3회차 하면 또 새로 갓겜이다. 주소와 건물명이 달라요. 나란히 두고 보면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지만 자칫 헷갈릴 수 있는 명칭입니다. 실제로 SNS를 봤을 때도 여기에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었고요. 봐봐, 천사님 어때? 그럼 이쯤에서 한번 정리할까요? 2, 3차요. 해체센터 유입은 전 실전하나. 갓겜 인정합니다. 우리가 쫓아난 건은 정보를 모으면 모을수록 오히려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 정보 때문에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자, MBC. 근데 사건이 뭔가 되게 비슷하다요, 둘이가 결이 진짜 비슷하네. 이번 안건에서 유령과 주소 정보를 알게 된 게 뭐였죠?
방제 동반 사건이 2개 있었다. 2개 차라고. 조사를 하면서 그 2사건이 완전 별개라는 걸 알아냈는데 계속 소문에만 의존했다면 미처 알아내지 못할 뻔했어요. 있잖아, 이 브릴리언트. 2사건은 겉으로만 보면 매우 흡사합니다. 잘 들여다보면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마치 낚시성 인터넷 기사를 클릭했을 때처럼요.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한빛씨가 있었기에 진실에 다다를 수 있었을 테죠. 뜨든. 이번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송희수 씨가 소환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령의 정체에 대해서입니다. 유령의 정체? 그녀는 검은색 긴 머리에 흰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104호에서 동반 자살 사건을 일으켰고요. 파트너의 불륜에 화가 난 나머지 104호에서 남자를 수칼에 식칼로 찔렀죠. 네, 그건 송희수 씨의 집을 염시로 봤을 때 확인했어요. 자, 한비씨. 송희수 씨가 존재를 입증해달라고 의뢰했던 유령의 정체가 뭔지 대답해보시죠. 네, 정체요? 그건 안타까운 사건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유령이 되어 떠돌아다니는 존재 아닐까요? 아이, 그럴리가. 그럼 떠도 돼요. 슬슬 때가 됐습니다. 스미씨예요. 전화 받을게요. 삐, 특종이야, 특종. 제스민씨. 말한 옥사라. 조사... 네. 잠시만요, 제스민씨. 지금 어디에요? 목소리가 자꾸만 끊겨서. 우리가 조사 빌라의 동반 자살 사건. 송혜주 씨 빌라에서 발생한 동반 자살 사건이 왜요? 동반 뿐이야. 뭐라고 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고. 에? 전화가 끊어졌어요. 제스민이 중요한 정보를 알아낸 모양이군요. 왜? 갑자기? 목소리가 끊어져서 정확히 알아듣진 못했지만 송희수 씨의 집에서 일어났던 동반 자살 사건으로 죽은 사람은 한 명뿐이랬어요. 이번엔 또 어디다 주차를 하러 갔길래. 아무튼 좋습니다. 제스민이 얻은 정보가 조금 전 제 질문에 답이 되겠군요. 동반 자살에서 죽은 사람은 한 명뿐. 그럼 다시 시작할까요? 송희수 씨가 존재를 입증해달라고 의뢰했던 유령. 블라디미르의 정체는 무엇인지 대답해주세요. 자기는 산 거 아니야? 강명의식으로 불러낸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여자는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에요. 아딴데! 이제야 블라디미르의 정체가 누군지 밝혀졌군요.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근데 누구야? 그 살아있는 사람인 건 알겠는데 사람 누구지? 누구죠? 뚜둔 해체. 전생이 해체쇼 상관! 유령의 정체는 살아있는 인간이었군요. 그럼 대체 누굴까요? 제스민 씨가 밝혀낸 건... 네, 지금도 그녀는 빌라 주변을 돌아다니며 힘들었던 과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야, 설마 그 사연 많은 여자 그 사람인가? 그게 무슨... 우리가 봤던 공원에서 봤던 사연 많은 여자인가? 옥사라에 대해서 조사해왔어. 제스민 씨. 일단 옥사라는 104호의 전세입자였어. 그럼 그 옥사라가 동반자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라는 뜻인가요? 아, 그게 실은 어쩌면 동반자살 사건이 아닐 수도 있어.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흉기가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야. 네, 뭐라고요?
흥미로운 얘기군요. 104호 주변에 나타나는 유령, 옥사라가 살인사건의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 우린 한낱 소문에 보기 좋게 놀아는 거라고. 잠깐만요. 그게 대체 무슨... 옥사라는 동반 자살 사건으로 죽지 않았어. 살아있다고. 그렇게 된 거였군요. 잠시만요. 저는 대체 뭐가 뭔지...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하도록 하죠. 일단 104호로 가자. 송이수가 위험해. 위험할 것까지? 송이수 씨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자꾸 마리하고 부르니까 그 여자 얘기만 안 했으면 나도 죽이진 않았을 텐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니야. 유령차림으로 가면 사람들은 거울에 얽힌 얘기를 그저 소문이라고 생각하겠지.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보면 안 돼. 그 전에 없애버려야 돼. 오잉. 아니 송이수. 아니 모임? 시청자는 개뿔. 팬도 아니면서 사서 긁긴 하고 말이야. 아니 송이수는 근데 진짜 이랬으면은 송이수는 가만히 있던 송이수 1승 하는 건데 괜히 그때 귀신 코스프레 해가지고 이 새끼도 진짜 후원이나 하고 긁던지 해. 멍청한 댓글 달지 말고. 역시 이 거울을 사연 있는 물건인 척하고 방송에 내보내야겠어. 사람들한테 이 거울을 보여주면 에? 새끼야! 근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근데 이렇게까지 본격적으로 찾아온다고요? 당신 누구냐니까. 마리 메리? 됐다. 소원에 성공했어. 없애야 돼. 없애? 뭔 소리야? 블러디베리가 그런 대사를 하면서 등장하는 거였나? 잠깐, 시간을 왜 들고 있어? 위험하다고. 거울을 없애야 해. 나스케테! 송이수씨! 손기야! 송이수씨 괜찮으세요? 뭐야? 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송이수씨, 이쪽은 이 집의 전세입자예요. 블러디베리도 유령도 아닌 살아있는 사람이라고요. 뭐라고? 제스민 씨는 괜찮으세요? 피가 나는데. 내가 아니라 옥사라의 피야. 그런데 아마 사람 피가 아닐 거야. 소문의 유령으로 완벽하게 분장하려고 칠했나봐. 이게 피투성이의 여자 블러디베리의 정체인 건가? 말도 안 돼. 햇님씨가 블러디베리였다니. 일단 경찰에 연락부터 하고 올 테니까 송이수로 부탁해. 알겠어요. 그럼 라방 때 찍혔던 유령도 유령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이었다는. 맞아요. 처음부터 유령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붕괴와 심판. 또 잠꼬대야. 안 잤거든요. 이 여운의 카드가 정말로 들어맞는 건가? 그런 생각에 잠겨있을 뿐이지 안 잤어요. 예언 따윈 해석하기 나름이잖아. 네, 그렇긴 하죠. 우연히 맞은 것처럼 보일 뿐이겠죠. 그러게? 아참, 제스민 씨 발차기 멋지던데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평소에 운동 좀 하거든. 제가 제스민 씨였으면 어떤 일이든 척척 해냈을 것 같아요. 난 그냥 운전기사라고 몇 번을 말해. 됐어, 이제 말하기도 귀찮다. 참, 해치센터 라이브 채널 시작하지 않았니? 아, 정말이다. 왜? 이건 이번 의뢰와 관련된 영상인데요. 읽고 하는 사람 특 일반인 아니. 천사님은 어때? 천사님도 근데 좀 일반인 같지 않나요? 천사님은 좀 일반인 같지 않아? 어떻게 일하죠? 방금 사건은 방금 막 해결됐는데. 근데 뭐 평소에도 이런 식이긴 했어. 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받아. 블러디 메리 출연하다. 아 정말? 저는 이 정도면 그 십덕이 반열에 이렇게 끼워주는 거야? 십덕 이제 끼워주는 거야 나도? 그나저나 참 그럴듯한 블러디 메리더군요. 저는 아직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옥사라 씨는 왜 송이수를 공격했죠? 송이수는 관계없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럼 제스민 씨가 말했던 흉기 발견되지 않은 살인사건, 그 사건에서 사용된 흉기가 거울이라는 말씀이세요? 거울을 조작하겠다는 송이수 씨의 말을 듣고 옥사라는 흉기를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될까봐 두려웠겠죠. 에? 자세한 건 경찰만이 알기 때문에 순전히 제 억측입니다만. 뭔 소리지 이거? 그러게? 아니 우리 센터장님이 제일 수상함. 이 새끼 뭐지? 하는 생각이 절로. 옥사라는 거울 파편으로 남자를 찔러 죽인 후 거울에 묻은 피를 깨끗이 닦았을 겁니다. 그리고 시카를 남자 손에 쥐어서 동반자살인 것처럼 가장했겠죠. 사건의 이미지에 맞춰서 목덜미에 피를 묻혔을 거고요. 경찰은 끝내 증거를 못 찾아서 그녀를 풀어줬고 세상엔 104호 여자는 동반자살로 죽은 걸로 알려졌기 때문에 옥사라는 그 소문을 적극 이용한 거죠. 잠시만? 아니 근데 시체가 없잖아요.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면서 유령 행세를 했던 거구나. 유령을 연기하는 한편 햇님이라는 모습으로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는 몸소 체험하셨죠. 소문이 또 다른 소문과 얽히면서 진실은 가려졌어요. 이미진 씨 사건 말이군요. 그 거울은 어떻게 됐나요? 그 거울은 말입니다. 이 너무 귀여운 거 아니냐? 아직도 104호에 남아있다고 하네요. 제 생각엔 앞선 동반자살 사건도 이번 사건도 전부 그 거울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닐까 싶군요. 그래서 꼭 심층 분석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심층 분석은 안 하셔도 돼요. 아무튼 고마워요 한피씨. 송이수씨가 갖고 있던 이 일루미나 카드, 거울에서 응습하는 죽음을 가져와 주셔요. 소환은 실패했고 유령은 살아있는 인간.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필요 없다며 저한테 버리듯이 주더라고요. 아무래도 예언은 적중한 것 같군요. 저기 센터장님, 그니까 이 새끼가 제일 수상해. 왜 그러시죠? SNS를 조사하다 보면 타인의 정보를 노출하거나 억측을 댓글로 올리면서 즐기는 듯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게 어때서요? 어쩌냐뇨. 다들 왜 그렇게 한 사람을 궁지로 몰아붙이는 짓을 아무렇지 않게 할까요?
뭐 어떻습니까? 1m요? 1m? 그랬나? 살인 같은 비밀인데 나는 사건이 일어났을 게 틀림없다. 그런 기대 어린 눈빛을 보내긴 하지만 그 집에 사는 여성이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관심이 없죠.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오래가지 않거든요. 어우 좋다. 결국 남의 일이고 엔터테인먼트에 지나지 않죠. 그래서 소문 자체는 결코 악이 아닙니다. 그걸 다루는 인간이 문제죠. 정말요? 아, 이게 그 거울 속의 여자라는 거죠? 그런 세계이기에 더더욱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붕괴와 심판, 즉 그레이트 리셋이. 센터장님, 뭐지? 사메지마 사건. 그레이트 리셋. 응? 그레이트 리셋까지 999시간. 오케이! 2화 해제 완료! 아, 나 이해됐어.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이건 뭐야? 미진아. 아, 아빠다. 아빠가 진짜 제일 불쌍해. 아빠는 무슨 죄야? 구금. 아, 이 딸이 보러 왔나 보다. 어이? 제3화 림보로 가는 계단. 이렇게? 아빠, 나 10만 원만 보내줘. 그 사이트 봤어? 이상한 카드랑 카운트다운 있는. 그거 맞지? 붕괴와 심판 어쩌고. 과격한 사상을 가진 오컬트 광이 있다고 들었어. 어제 국무총리한테 폭탄 테러한 것도 그 녀석이래. 그런 놈들이 카운트다운을 한다. 대놓고 범행 예고잖아. 카운트다운이 0이 되면 설치된 폭탄이 한 번에 쾅. 야, 뒤에 누구야? 개무서워. 뭐 누구예요? 눈빛 보소. 걔들 이름이 뭐였더라? 사메지마? 맞아. 지마. 걔들이라면 그런 짓 하고도 남지. 나 그런 말 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다. 아니, 개무서워. 뭐야. 센터장님이 선녀셨어. 기분 탓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 뉴스입니다. 어제 발생한 의문의 집단에 의한 폭탄 테러로 3명이 사망하자 경찰청 테러본부는 거리에서 목격되는 수상한 물건을 각별히 조심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행방불명자에 관한 카운트다운이 어떤 예고가 아니겠느냐. 무서워요. 0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애초에 그 사람들은 왜 이런 짓을. 카운트다운 페이지에 그려진 붕괴와 심판의 그림.
그들은 전쟁, 재해, 팬데믹의 발생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변했을 때 비로소 나에게도 인생의 역전 기회가 찾아온다. 뭐 이건 그레이트 리셋에 편승한 사고방식에 불과하겠지만 그런 기회가 진짜 찾아오나요? 적어도 그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기대되는군요. 어리석은 자들의 속살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심판이 내려진 그날이요. 아까 그 사람 보니까 협박 및 사기, 돈 노노 지급, 불법 노동, 사생활 침해, 미성년자 착취. 센터장이 선녀로 보이네. 네? 그럼 이제 의뢰 얘기를 해볼까 해요. 참가자가 행방불명됐다는 미스테리 투어. 이번 의뢰 내용은 투어 주최자의 정체와 목적을 밝히는 것입니다. 대학생! 그런 컨셉. 맞아. 참고로 이번엔 익명 의뢰입니다. 맞아, 앵두랑 자두였나? 같은 학교 다닌다 그랬었어. 그럼 너무 수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우리의 정체나 목적이 들키면 투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들키면 안 된다. 나 뒤에서 뭔 짓을 꾸미고 있길래 다른 사람 핑계대면서 들키지 말라고 했냐. 설마 투어에 몰래 잠입하라는 말씀이세요? 어쩌면 천사가 나팔을 불어줄 수도 있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미스테리 투어 한망 오컬트 다크. 참가자가 행방불명되는 주최자 불명의 수수께끼 투어. 정말 왜 이러고 있구나. 근데 이거 참가권 있어야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의뢰인 대신에 우리가 가는 거지? 참가권을 함부로 양도해도 되나 몰라. 제가 복면이라도 써야 될까요? 복면을 왜 써? 어차피 사람들은 잠입수사인 줄도 모를 텐데. 투어 당첨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만 안 들키면 돼. 도시전설 해체센터에서 왔습니다. 이 말만 하지마. 어떡해, 이 새끼 또 할 것 같아. 이번 의뢰 내용은 투어 주최자의 정체와 목적을 밝히는 거지? 심지어 주최자에게 정체를 들키면 투어가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역시 복면을 쓸까요? 우리 같은 일반인이 어디서 뭘 하든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일단은 투어에 대해서 사전조사부터 해. 네. 잠입수사를 하려면 투어에 대해서 뭐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SNS 말고는 투어 정보가 전혀 없는 것 같으니까 미스테리 투어 한망 오컬트 다크에 대해서 어떤 소문이 도는지, 어떤 사람이 참가할 것 같은지 파악해두자. 알겠어요. 이 챕터 끝났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와가지고 3챕터 이어서 가봅시다. 센터장과 천원빛에 닮은 외모. 이즈는 센터장 못 만나. 어? 전화 뺏은 센터장. 맞아, X가 있었어. 또 X와 전화 뺏은 센터장 추적. 울지 말고는 없는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아니, 이게 센터장이랑 저기 제리랑 만난 적 없거든요? 둘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거나 한 적 없단 말이야. 초반에 했었나? 근데 제리는 센터장 쫓고 있고, 그쵸. 그럼 맞아. 그리고 내가 없었을 때는 제리가 그 일을 했을 텐데 왜 자기는 운전밖에 못한다고 그러는 거야? 스포 안 됩니다. 지금 저 세 번째 챕터, 마지막 챕터 재밌게 하고 싶거든요. 스포.
아, 운전으로 단련했다고. 그럴 수도 있어. 실전 압축 근육. 맞지, 맞지. 3챕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죠? 이거 3챕터까지 있대요. 송이수가 카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또. 맞네? 송이수라고 생각해보니까. 6까지 있다고요? 아, 그래? 아, 쉽기야! 야, 큰일 났네? 그래?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자, 2챕터 1! 이봐.